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치 위클리 2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부에는 지난 이제 4월 8일부터 9일 양일간의 삼성증권이 주관했던 K리치 코퍼레이터 데이에서 나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IR 행사는 지난 3월 말에 이제 한국리츠협회가 개최한 IR 행사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올해 합동 IR 행사인데요. 3월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했던 IR 행사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제 많은 리츠가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3개 리츠가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10개 리츠가 참석을 했고요. 개별 리츠별로 IR 행사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스 밸류 리츠입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주가 상승폭이 가장 컸던 리츠인데요. 이 IR 행사에서 발표한 이 밸류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이트 투 퀄리티 그리고 캐피탈 리사이클링 2025년 이후 배당 계획 그리고 신규 투자 계획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운용 전략을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밝혔던 계획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캐피탈 리사이클링이었는데요. 현재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 상장 당시에 기초자산이었던 태평로 빌딩 자본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이제 태평로 빌딩의 자산 가치는 4,343억 원인데요. 매입 당시와 비교하면 43.6%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자산 가치 증가를 반영해서 현재 우선주 투자자 900억 원을 모집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자를 절감하고 또 일부는 제10기의 특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지스 밸류 리츠가 예상하는 10기 주당 배당금은 600원 정도로 예상되고요. 또 이번에 이제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 실현되는 이익 중 일부 3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유보를 해서 2년간 추가 배당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배당 정책의 변화도 발표했는데요. 선배당 후 투자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결산 전에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후에 배당금이 정해졌는데 앞으로는 배당액이 확정된 뒤에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트윈트리 타워의 구분 소유 부분인 이제 DS 칼텍스 경복궁 주유소 인수를 통해서 구분 소유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SPI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위험 시설에 대한 리스크 제거 그리고 향후 리테일 임차인 유치 등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 오피스 시장에서 우량 오피스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 및 위탁 운용 펀드와 조인트 벤처를 결성해서 대규모 유상증자 없이도 우량 자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IR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태평로 빌딩 리모델링 계획과 관련해서도 앞선 IR보다 좀 더 진전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인데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지스 밸류 리츠와 마찬가지로 주주 환원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 이제 IR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대표 자산인 더샵 부평의 평가이익 일부를 조기 실현해서 배당금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이 더샵 부평 같은 경우에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상장할 당시의 기초자산이었는데 매입 당시 취득 원가가 898억 원이었는데 현재 자산 가치는 191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자산 가치 상승을 바탕으로 현재 연 6.86% 수준 주당 연 266원인 배당 수익률을 2024년, 2026년 3년 동안은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연 7.74% 그리고 배당금 기준으로 주당 연 300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아울러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오는 5월 달에 차입금 29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디어스 명동 이제 자산단의 이제 차입금이고 이 디어스 명동 매각을 통해서 이제 이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었는데 현재는 좀 이렇게 이제 매각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었는데 매수 후보자가 매입을 포기하면서 이제 매각 일정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예상하는 매각 시점은 3분기이고 매각 지연에 따라서 이제 리파이낸싱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향후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제 전통적인 임대주택과 코리빙, 스튜던트 하우징, 시니어 하우징 등과 같은 신규 주거 섹터의 비중이 7대 3인데 앞으로도 이 비중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특히 전통적인 주거 분야의 경우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 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에 출자한 민간 주식의 양수도 기준이 작년 말에 이제 개선이 됐는데 여기다 최근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임대리츠 지분 투자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 ESR 캔들스퀘어 리츠입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이제 그간 SPI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한국 물류센터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쟁력은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인 어떤 물류센터 투자 플랫폼이고 물류센터 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이제 공급 과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다만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신규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인허가 건수는 전년 대비 35%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점차적으로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 침투가 확대되고 있고 이 같은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량 물류센터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제 시장 상황들이 이제 한국 최고의 뉴 이코노미 플랫폼으로 꼽히는 ESR 캔들스퀘어 리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선매입 자산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간 이제 물류센터 전반에 대한 우려로 ESR 캔들스퀘어 리츠도 작년에 이제 주가 하락폭이 컸는데 올해 들어서 실제로 주가가 크게 이제 상승하고 있고 긍정적인 이런 전반적인 이제 물류 시장의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한국 최대 규모의 리츠, 자산운용 규모, 시가총액 모두 1등인 SK리츠 관련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린빌딩과 종로타워, 유타워와 같은 우량 오피스 자산 그리고 주유소, 반도체 수처 리센터 등 다양한 섹터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스폰서 리츠의 장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리츠인데요. 물론 이제 스폰서 리츠라는 특성상 이 이해관계의 충돌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리츠이기도 하죠. 다만 또 자산 운용 규모와 시가총액이 전체 리츠 중에 제일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리츠이기도 한데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SK리츠는 신규 자산 편입보다는 기존 보유 자산의 가치 향상과 리파이닝싱 대응을 통해서 주주 가치 향상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 위주로 IR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 AUM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 임대료 상승을 통해서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종로타워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약 18%가 오는 9월 임대차 만기를 앞두고 이제 갱신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실질 전용 평당 임대 비용 ENOC라고 하죠. ENOC가 24만 8천 원 수준인데 이 임대차 갱신과 재계약을 하면 신규 계약을 통해서 ENOC가 34만 2천 원 수준으로 약 38%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내년과 내후년에 임대차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서린빌딩과 유타워의 경우에도 재계약 시에는 약 임대료 인상 여력이 20% 이상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외에도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유소 자산을 매각해서 매각 차익 같은 경우에는 전액 특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또 매각 원본은 차익금 상환과 재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계속해서 주주들이 우려하고 있는 주주 배당 유상 증자는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리파이낸싱 대응 역량 역시 중요한 한 해인데요. SK리츠의 경우 올해 1조 386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지난 2월 달에 회사채 1,090억 원을 발행해서 이 일부는 리파이낸싱을 했고 당시에 4리츠 대비해서 약 1에서 3%포인트 정도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하면서 이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회사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또 향후 금리 인하를 고려해서 변동금리 비중을 확대하는 식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한알파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한알파리츠는 2018년 8월에 상장된 한국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죠.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자산을 매입했고 최근에 또 오피스 시장의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보고 있는 리츠인데요. 현재 이제 또 신한알파리츠 같은 신규 계획보다는 최근까지 어떤 성과 위주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신한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판교 핵심 권역에 오피스 9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HSBC 빌딩과 용산 아스테리온 2개 자산을 편입했고 또 현재 서초 GS타워 편입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2-3년간 서울 오피스 시장은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오고 있고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탄탄한 펀더멘트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신한알파리츠도 이 같은 오피스 시장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11.3%에 달하는 공간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면서 평균 ENOC가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향후 3년간 또 38% 공간이 임대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추가 임대료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자산 편입에 따른 외형 성장으로 운용 효율화 그리고 비용 절감 등 규모의 경제 효과도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울러 자산 매각, 작년에는 용산 더 프라임타워를 매각을 했죠. 자산 매각을 통한 수익을 통해서 특별 배당으로 주주들에 대한 환원과 그리고 글로벌 지수 편입까지 성공하면서 지금까지는 상장 리츠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리츠로 꼽힙니다. 그리고 또 신한 리츠 운영이 운영하는 신한 서부 T&D 리츠가 있는데요. 신한 서부 T&D 리츠는 한국 유일의 호텔 리츠입니다. 호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고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멸실된 호텔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제 시장 상황의 영향으로 최근 전반적인 호텔 시장의 펀더멘털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 서부 T&D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3개 호텔이 있죠. 용산 그랜드 머큐어 호텔, 그리고 나인트리 동대문 호텔, 신라스테이 광화문. 또 이제 평균 객실료 ADR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객실 점유율 OCC도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호텔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한 서부 T&D 리츠도 작년에 나인트리 동대문 호텔 그리고 올해 신라스테이 강화문을 인수하면서 이 같은 호텔 시장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인천 스퀘어원 리파이낸싱과 같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제 8기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보다 줄어든 주당 123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제 신한 서부 T&D 리츠에서는 이제 임대료 상승과 신규 자산 편입으로 비용 증가분 상당 부분이 상쇄되고 있고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또 이자 비용 개선으로 배당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이제 비전 2030을 발표를 했죠. 비전 2030을 통해서 기존의 토지 플랫폼 리츠에서 투자 플랫폼 리츠로 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투자 섹터도 이렇게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이후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제스타 시티 타워 1 오피스 우선주에 투자를 하면서 처음으로 오피스 투자를 했고 또 이번 IR에서도 이 같은 기조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우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국내 오피스 시장 점유율 1위인 코랑코의 강점을 살려서 오피스 투자 확대를 강화하고 또한 아울러 호스피탈리티 섹터 투자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마 올해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규로 이런 오피스 투자라든지 또 호스피탈리티 투자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애초 187개 주유소로 상장을 했는데 이 그간 계속해서 자산을 매각했죠. 이 자산 매각을 통해서 매각 차익을 특별 배당으로 지급하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해 왔고 올해 역시 이 같은 기조는 또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개 자산을 포함해서 총 11개 자산을 매각할 방침이고 하반기 내에는 다 클로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상장 리츠들의 IR 행사에서
했던 주요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IR에서는 7개가 아니라 10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7개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삼성 FN 리츠와 D&D 플랫폼 리츠, 롯데 리츠 세 곳은 이제 한국 리츠 협회가 주관했던 3월 28일 IR 행사에도 참석을 했었고, 사실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진행된 행사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 앞서 이제 한번 소개해드린 내용이라서 이번에 다시 소개를 안 해드렸고요. 다만 이제 삼성 FN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3월 28일 행사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신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이제 삼성증권 IR 행사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일단 3월달 행사에는 구체적인 자산에 대한 소개는 없었죠. 근데 이번 IR 행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는데, 판교에 있는 삼성화재가 판교에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가 이제 구체적인 자산을 소개가 됐습니다. 뭐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뭐 한화 시스템이 100% 이제 쓰고 있는 자산이고, 최근 판교 오피스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는 자산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화재 소유의 판교 오피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판교 오피스 시장에 대한 뭐 현재의 어떤 분위기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FN 리츠의 IR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 리츠 IR 행사에서 나온 주요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